자, 안녕하세요. 루시드 선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부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근이 뭔지를 배웠어요. 중근이 뭔지를. 그죠? 중근이 뭔지를 배웠는데 2차 방정식, 오늘은 2차 방정식 푸는 두 번째 방법, 제곱근의 성질 또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x제곱, 원래 2차 방정식은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이 2차 항이 있어야 되는데 1차도 있고 상수항도 있어서 이렇게 3개짜리 항으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는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인수분해하는 방법.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한 단계 더 하면 합차의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으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앞에 무리수 처음 배울 때 나왔던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인데 뭐냐 하면 x제곱은 요 4를 이항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4. 그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죠. 뭐냐 하면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더니 4가 되었다라는 것은 x는 뭐냐? 플러스 2나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두 개가 된 거고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x는 플러스 2도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도 된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 항이 없을 때 바로 이런 방식을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항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4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수는 제곱을 하면 다 양수가 되는데 얘는 음수가 됐잖아요. 그죠? 물론 고등학교에 가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허수를 배워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곱근의 성질에서 이렇게 일체항이 없는 식에서 넘어갔을 때 양수가 되면 합차의 공식,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넘어가서 음수가 되는 것은 해가 없다. 이제 이런 거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x제곱은 4 말고 이렇게 3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양수잖아요. 그죠? 제곱하면 양수 되니까 분명히 그런 것은 존재해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지금 이 위에 있는 합차의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루트 3의 제곱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3과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볼 수가 있고 x는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x는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의 해를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상수항이 1차 항이 없을 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x 4, 1 이렇게 해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2, 2로 하면 되나? 2, 2, 4니까 이것도 안 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0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이제 이런 거죠. 2차 방정식 풀어보자.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어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 말고 3이라고 쓰자. 자, 3.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좀 전에 했던 방식에서 이거 전체를 어떤 x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곱해서 3이 됐다는 얘기는 이 x-2의 값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넘기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을 찾을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결국은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x가 나왔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할 때도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덩어리 전체를 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어떤 값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걸 어떻게 이렇게 제곱의 모양으로 바꿀 것이냐. 그건 이제 많은 계산을 통해서 미리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완전 제곱으로 만든 다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것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이 식을 관찰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자, 여기 2차, 그리고 여기 1차, 그리고 여기 상수항이 있죠. 그죠? 자, 여기 이 x가 붙어 있는 2차가 됐든 1차가 됐든 x가 있는 항과 x가 없는 항으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x가 있는 항은 좌변에다가 남겨놓고 x가 없는, 쉽게 말하면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는 겁니다. 상수항을 이항을 합니다. 자, 상수항을 이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x제곱 앞에 1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은 지금 이미 1인 거죠. 그죠? 1을 보통 생략을 했으니까 이미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여기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3이 있다면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뒤에 거는 뭐 분수가 되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앞에만 1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등식의 성질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반드시 또 지금처럼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살짝 띄워놓고 내가 여기다 4를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어떤 식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2니까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이너스 x 해서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제곱식의 꼴이 되겠죠. 그죠? 제곱식이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 둘을 곱해서 여기에 적어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면 플러스 1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그래서 플러스 1을 더해 주는 겁니다. 자, 완전 제곱꼴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날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XX. 야,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 여기 양쪽에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인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빠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요 식에 마이너스 2 개수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반이 얼마냐 하면 결국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더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XX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이미 되게 만들려고 얘를 쓴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는 x-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그 뒤에는 여기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x-1을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5가 됐으니까 그 제곱하기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고 요 놈을 이항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식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야 이거 파이널 판타지 광고가 나왔어. 나도 모르는 새 나 몰래 광고를 해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 지워야 되니까 전체를 그냥 지워버릴까? 지우고 다시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얘를 한번 들어서 봐야 되겠는데 좀 전에 했던 거는 좀 쉬운 거였으니까 약간 복잡한 걸 한번 해볼게요.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막 하면 이제 이 아까 이렇게 제곱했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이런 거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할 수 없고 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첫째 상수항을 이항한다. 그죠? 상수항을 이항한다. 이게 첫째예요. 선생님이 표현한 방식은 뭐냐? x가 붙은 것은 남겨두고 x가 없는 것은 이항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2x 플러스 8x 2x제곱 플러스 8x는 1 이렇게 이항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전체를 2로 나눠버립니다. 자, 여기를 2로 나누면 x제곱이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눈 거는 괜찮잖아요. 그죠? 4x. 자, 그리고 여기는 2로 나누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2분의 1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여기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그죠?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반의 제곱. 우리가 이거 완전 제곱 만들 때,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할 때, 반의 제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1차의 개수의 반. 4의 반이 얼마입니까? 4의 반은 2죠. 그죠? 자, 4의 반은 얼마냐? 반. 4의 반은 2. 5의 반은 2분의 5. 마이너스 7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7.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반은 6분의 1. 왜냐면 이때 반은 어떻게 하냐면 분수일 때는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6분의 1이 돼요. 여기도 분수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준다든지 또는 분모에 2를 적어주면 돼요. 자연수일 때는 분모에 2를 적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수가 분수일 때는 2분의 1을 곱해서 반을 생각하면 됩니다. 반을 빨리 생각한 다음 이번엔 뭘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반을 제곱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4의 반은 2고 제곱하면 4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4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대각선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반드시 얘가 똑같은 수로 이렇게 쪼개지게 돼 있어요. 반의 제곱을 한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4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이건 제곱. 그리고 이쪽은 요게 뭐예요? 이게 2분의 4, 2분의 8이니까 얘까지 하면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제곱이 생겼으니까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분의 9다. 그죠? 2분의 9다. 그래서 요 놈이 이항하니까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 루트 바깥으로 꺼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지금 할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요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꼭 그렇게 써야 됩니다. 유리화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연습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해봤냐면 x제곱 앞에 개수가 약간 복잡한 경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분수가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죠. 분수가 있는 경우를. 자, 분수가 있는 경우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단계를 거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는 넘어가서 3이 됩니다. 자,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3분의 2x 그리고 여기는 3으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선생님 여기를 좀 비워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중인데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살짝 좀 단계를 건너뛰어야죠. 이제 암산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얘를 건너뛰었어요. 이제 요거는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는 순간 여기를 살짝 비워주면 돼요. 반의 제곱을 할 거니까. 반의 제곱을 할 거니까. 자, 그럼 3분의 2의 반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의 반은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서 6분의 1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3분의 2의 반은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3분의 4의 반도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반 줄이면 돼요. 분자를 반 줄이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3분의 1의 제곱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암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반의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을 이렇게 쓰지 뭐. 아니면 굳이 정확하게 쓰자면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쓰고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양변에 똑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도 그걸 쓰지 말고 여기다가는 이걸 보고 요걸 보고 계산해서 쓰는 거예요. 9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는 두 번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절차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 이 2차 방정식이 시험 범위 들어가면 뒤에 함수까지 해서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시험 볼 때 매일 시간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연습을 빨리 하는 걸 해야지 맨날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다 적어놓고 하면 시간만 흘러가고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잃어버리는 거는 시간이죠. 그러면 결국은 시험 시간 주어진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절차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방법만 알고서 시험 볼 때까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기에 반은 여기 2를 줄여서 2로 나눠서 1을 썼고요. 그것의 제곱이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필요한데 좌변에다가는 선생님이 식을 쓴 거고요. 우변에다가는 이걸 계산한 결과를 적은 겁니다. 예? 그래야지 살짝 절차가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대각선 방법 안 해요? 이것도 절차를 줄여야죠. 자, 여기도 xx가 그대로 이렇게 오고요. 여기는 제곱이 있는 얘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부호까지 같이. 이 부호와 이 부호가 같아지고 요 부호와 이 둘의 부호와 이 부호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이쪽은 9분의 9 플러스 1이니까 9분의 10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바꿨고요.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의 공식이라는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근의 공식을 배워가지고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어도 답은 똑같아요. 이 문제를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음 시간에 배울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근의 공식만 이용해서 막 풀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만 해서 요걸 묻는 경우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3분의 1 이렇게 적고요. 제곱을 없애주는 대신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크게 하고 9분의 10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항하면 x는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이 요리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0이다. 물론 이걸 줄이는 과정은 조금 있다가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하고요. 지금은 요 완전 제곱꼴까지 고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뒤에 상당히 많다면 많은데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거 벌써 시간이 꽤 지나긴 했을 텐데 오늘은 이 모든 걸 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밑에 있는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개념 확인하기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왔습니다. 개념 확인하기. 다음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을 이용하여 풀어라. 자, 우리는 요거는 이제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상수항을 이항한다. 그죠? 8. 그 다음에 제곱해서 8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데 루트 8은 4 곱하기 2니까 4가 나와서 2 루트 2. 자, 이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따라서 2를 이항하니까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은 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루트 5와 또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값이 두 개예요.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과정을 적는 거네요. 그죠? 과정을 적는 거예요. 과정을 적는 문제가 어디 봅시다. 자, 살짝 좀 기네요. 자,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겠지. 뭐 이 정도야. 자, 다음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이것을 푸는 2차 방정식 것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첫째, 좌변의 상수항 마이너스 4를 이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1차 항의 개수가 2인데 2의 반, 그죠? 2의 뭘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반의 제곱, 그죠?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2의 반은 1이고 그놈의 제곱은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니까 결국은 2의 반의 제곱인 1을 양변에 더하면 그죠? 양변에 더하면 1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변을 완전제곱으로 고치면 또는 좌변을 완전제곱으로 고친다는 것은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x 1 1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잡동사니들 지워볼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을 구하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항하면 마지막에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식이 아주 그나마 완전 제곱을 하기 좋은, 계산하기 좋은 식이에요. 요 앞에 개수가 있는데 얘랑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서 막 분수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그 교재 제가 밑에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밑에를 보시면은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1번은 다음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올게요. 자, 시간이 좀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예시를 들어서 했던 것들을 좀 제외하고 여기 4, 5, 6번을 가져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5, 6번. 자, 여러분들 이 책은 올리드라는 책이에요. 올리드라는 책이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원론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라서 이 책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수학은 책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서로 다 똑같아요. 어떤 책을 골라도 사실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랬어요. 자, 4번을 이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4번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 어떤 제곱근이 있고 여기 32가 있죠. 그죠? 마이너스 32 넘어가면 플러스 되네요. 자,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넘어가면 플러스 되죠. 그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인데 얘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같이 사라져서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것을 이용하면 x-8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 32가 된다. 따라서 x-8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는 4루트 2입니다. 4루트 2. 자, 그래서 8이 넘어가면 8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5번은 뭐냐? 5번. 살짝 좀 달라요. 5번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좀 좁을 수도 있겠어. 4의 x-3의 제곱은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제곱 앞에 4가 있어요. 이 4는 나누어 줘야 됩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은 자, 여기가 4, 5,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3의 제곱은 5 이렇게 고쳐지는 거고요. 그러면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 4가 이렇게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지금처럼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덩어리로 묶어놨거든요. 2로 묶어놨는데 제곱으로 묶어놨는데 여기 4가 있다고 그래서 4랑 4랑 약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예도 사실은 필요하겠네요. 자, 6번이 이렇게 있는데 6번의 예 대신에 6번 대신 6번 대신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2x-3의 제곱은 8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얘랑 약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랑 약분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제곱으로 전체가 지금 제곱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2가 아닌 거예요. 원래 바깥에 나오면 4인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지금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2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즉 2 루트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2x는 넘어가서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2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함부로 쇽쇽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걸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은 이런 걸 막 쓰더라고, 자기 맘대로. 그리고 그게 맞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6번 한번 해볼까요? 6번 해보죠. 6번은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21. 아, 여기 마이너스 21이지만 이쪽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린 양변을 뭐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플러스 7이 되죠. 그래서 제곱한 게 양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요. 이항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이 헤드라인의 제목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좁으니까. 자, 여기 2번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알았으니까 여기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2차 방정식 9x제곱 마이너스 5는 0의 해가 여기 해의 모양을 잘 봐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루트가 없고요. 여기에는 루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때까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루트가 있고 분모에는 루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9x 제곱은 5가 되는 거고요. 이때 x 제곱은 9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렇게 9분의 5입니다. 자, 여기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9는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3이 되고요. 루트 5는 못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죠. 그죠? a는 3이고 b는 5다 이렇게 써야죠. b가 루트 5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루트 b와 루트 5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5인 거죠. 양변을 제곱하면 b는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보이는 대로 그냥 여기 분자에 루트 5 이렇게 b를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3이고 b는 5니까 더해서 8이다. 이렇게 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아냈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는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차 방정식 이것의 해가 요것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a와 b가 유리수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루트 안에 있는 b는 유리수겠죠. 그죠? 유리수 ab 이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마찬가지로 2의 x 플러스 3의 제곱은 12. 자, 이때 2는 나누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x 플러스 3,
여기 제곱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곱 바깥에 나와 있는 놈은 나누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상수항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자, 이렇게 되고요. 이때 대문자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b는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a 더하기 b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다고 해서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망합니다. 연습은 꼭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면 이거 뭐 이제 나중에 배우고 나면 이 근의 공식에다 이용해서 다 찾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하지? 그런데 선생님들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알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하는 절차를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쳐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모양까지 고쳐봐라. x를 찾아라 그러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도 답은 똑같아. 그렇지만 여기까지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골탕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고치라 그랬는데 이런 모양은 사실은 인수분해 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고칠 이유가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냥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다르죠. 얘는 이것이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좌변만 쳐다보면 인수분해 되어 있지만 이쪽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는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항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일단 이 좌변을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를 하면 x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x제곱. 자, 이거는 플러스 4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그죠? 동류항 계산해버린 겁니다. 선생님, 저거 왜 저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2, 4, 8. 근데 6이 넘어와서 계산돼야 돼요. 마이너스 6이 하니까 마이너스 총 14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고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 따라서 상수항을 넘기니까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선생님이 띄웠어요. 이미 여기 1이기 때문에 간격을 비워둔 겁니다. 14. 그죠? 자, 그런데 2의 반은 1이고 제곱해도 1이니까 양쪽에다가 1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1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P는 1이고 Q는 15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PQ를 찾아서 더해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을 해볼게요. 네 번째 것은 저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 세 번째 것은 2가 있는데 2를 먼저 쫙 나눠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눠도 되고 나중에 나눠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 짝수기 때문에 먼저 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긴 다음 나눠도 되고 먼저 나눠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요거 4번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 자, 이 식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1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먼저 양변에 곱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얘 넘어가요. x제곱 마이너스 6x. 자, x 옆에 지금 개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띄워야 되겠지. 띄우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거 제곱근 여기 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6의 반 마이너스 3 그놈을 제곱한 9를 더해주면 양수로 바뀌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7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우리는 P와 Q는 찾을 수 있죠. 그죠? P는 마이너스 3이고 Q는 7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1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음을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풀어라. 근데 5번은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에 또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제 약간 복잡한 형식으로 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복잡한 형식으로 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5번 문제가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런데 그 식은 이런 두 개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 이렇게 나눠 놓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풀어라. 자, 첫째는 상수항을 이항해야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상수항을 이항하니까 는 1이에요. 자, 그죠? 자, 이쪽도 3x제곱 마이너스 7x 상수항 이항해서 4 이렇게 됩니다. 자, 절차를 똑같이 가져가 볼게요. 좌변과 우변에서. 자, 그런데 상수항 2차항의 개수가 지금 2고 여기는 3이잖아요. 그죠? 양변을 여기는 2로 나눠줘야 되고요. 2로 나누니까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분의 3x 여기 1이 됐으니까 선생님 띄운 거예요. 자,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 양쪽을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한쪽만 나누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뭘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7x 그리고 여기 띄우고 3분의 4 그죠? 왜 띄운 거예요? 반의 제곱을 하려고 띄운 거예요. 자, 여기 2분의 3의 반은 6분의 3이에요. 6분의 3 아니다 4분의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2분의 3에다가 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되잖아요. 물론 이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이 앞에 마이너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제곱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을 여기다 써주고요. 얘는 저걸 계산하면 16분의 9가 돼요. 이렇게. 자, 여기 3분의 7의 반은 뭐예요? 2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7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6분의 7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뭐가 되느냐? 66에 36, 77에 4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엄청 귀찮으시게 돼버렸네. 자, 어쨌든 얘는 완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 자, 왜 여기다 선생님 제가 식을 쓰고 이쪽은 결과를 적었는지 지금 슬 이해가 되죠? 왜냐면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데 보고 그냥 적으면 돼요. 얘 적고 얘 적고 그죠? 부호는 마이너스라 쓰고 요 마이너스를 써도 되고 이 마이너스를 써도 되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얘는 통분을 해야 되니까 16분의 8 16분의 17이 되겠네요. 이제 자, 그래서 x는 요건 넘어가서 4분의 플러스 4분의 3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7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한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루트 16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x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7.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게 4분의 4분의 통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놈의 답은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쪽을 마저 가보죠. 이제 요쪽은 자, x가 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옵니다. 여기 6분의 7이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맞죠? 그죠? 제곱. 자, 여기는 여기 12, 12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36이 되고요. 36이 되고요. 자, 여기는 48에다가 49를 더하니까 80, 90 얼마예요? 97이 되네요. 그죠? 뭐 이렇게 큰 수가 나왔어. 자, 그래서 x-6분의 7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 보세요. 이제 여기다 루트를 쓸 거란 말이야. 자, 이 식에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36은 6분의 가 될 거 아니에요. 루트 97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죠? 97이 뭘로 나올까? 못 나올 것 같아. 97은 소수 같아요. 자, 이번에 얘를 요리 이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단계죠. 그죠? x는
자, 이렇게 길게 6분의 할 거예요. 왜냐면 넘어가면 6분의 6분의 똑같으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7이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7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놈의 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97 너무 숫자 큰 거 아닌가? 응? 여러분들이 다시 선생님 어디 틀렸나 다시 한번 곰곰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자, 마지막 단계. 자, 이 개념 배울 때 꼼수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6번 문제 같은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꼼수가 필요하죠. 아이씨. 살짝 꼼수가 필요해요.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정리를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에 이것을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풀었더니 해가 얘가 되었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x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내가 해보면 되겠죠. 그죠? 4x. 자, 여기 넘어가서 띄워요. 마이너스 k.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4의 반의 제곱 4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됐어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이때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풀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x는 마이너스 컴퓨터 왜 버벅거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4인데 자, 요놈이 여기 3이 된다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3이 돼야 되니까 k는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k의 값을 구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제 복잡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거랑 똑같이 할 건데 밑에부터 쓸 거예요. 해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잠깐 이거 껐다 키면 이거 되는데 안 되는데. 자, 일단 이쪽을 지우죠. 자, 제가 이걸 푸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여기 미지수가 있고 이 해를 구해놓은 거엔 미지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해를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거꾸로 만들 겁니다. 마지막 바로 전에는 뭐였냐면 얘가 이쪽에 있던 게 넘어왔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루트가 지금 있었는데 그 전에는 뭐였겠어요? 제곱된 상태였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해야 플러스가 될 것이고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됐던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됐던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였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3이었겠죠. 그 전에는 뭐였겠냐? 이쪽에 있었을 테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었겠죠. 그래서 요 k가 1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모양으로 거꾸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거꾸로. 선생님처럼 밑에서 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밑에서부터 쓴 이유는 뭐냐? 여기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서 밑에서 쓴 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x는 바로 전에는 자 숫자를 넘겨서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이쪽은 3이 되고요. 이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원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4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k가 1이다 이렇게 찾아줘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자 다른 방법은 다른 거는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공부는 무엇인가요? 기억하시나요? 제목 처음에 썼던 제목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썼던 제목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이거였습니다. 제곱근 또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웠던 거죠. 그죠? 자, 큰 틀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수분해. 지지난 강좌에서 한 거고요. 둘째는 제곱근의 성질 또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셋째는 다음 시간에 할 근해공식. 근해공식을 이용한 풀이. 요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로 이 식을 만든 다음 어떻게 하면 공식에다 쏙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근해공식입니다. 그래서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자라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마지막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곱근과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시험에는 꼭 나옵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